1단계 12호 1주 냄새나는 아이. 요즘은 외국인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우리와 생김새도 말도 달라요. 또 그들의 관습 중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단지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이건 갈비찜과 스테이크 중에서 어느 음식이 더 훌륭한가를 따질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서로 다르지만 둘 다 맛있고 영양가 높은 음식이잖아요. 다른 건 다양한 걸 뜻해요. 다양한 건 삶을 더욱 풍성하고 흥미롭게 해주죠.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나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래요. 특별활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은 무슨 활동을 하는 게 좋으냐고 우리 반 친구들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승의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회장인 명숙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명숙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손뼉을 치는 소리가 짝짝짝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최고! 라는 고함 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교실은 순식간에 멸치배가 들어온 어시장처럼 왁자지껄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만! 알았어요! 선생님은 교탁을 두어 번 탕탕 두들기시고 짐짓 부릅뜬 눈으로 친구들을 훑어보셨습니다. 그런 선생님의 눈길이 얼굴이 새빨개져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승혜 앞에 머물면서 도로 환하게 웃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승혜야, 친구들이 모두 네 얘기를 듣는 게 소원이라는데 어쩌지? 자, 이리 나와서 저번처럼 재미있는 보르네오의 친구들 얘기를 해줘야겠다. 선생님의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승혜는 친구들의 간곡한 청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승혜가 얘기한 그 냄새나는 아이 얘기를 우리 엄마한테 들려드렸더니 재미있다고 하면서 막 웃으셨어요. 얼굴이 빨개진 승혜가 우물쭈물 주저하고 있는 것을 보고 희수가 말했습니다. 희수의 말을 듣고 친구들이 모두 와그르르 웃음보를 터뜨렸습니다. 냄새나는 아이는 보르네오의 심팡 암파트 초등학교에 다닐 때의 승혜의 별명입니다. 승혜는 그곳에서 2학년을 마치고 엄마 아빠를 따라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승혜는 심팡 암파트 마을에서 학교에 입학하기 전 2년, 입학하고 나서 2년, 그러니까 4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승혜 아버지는 그곳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삼림개발회사의 기술자입니다. 한국에서 음식점을 하고 계시던 승혜 엄마도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 가셨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을 위한 식당을 맡기로 한 것입니다. 보르네오의 여자들은 한국 사람의 식성에 맞는 음식을 만들 줄 몰랐으니까요. 보르네오로 간 2년 후쯤 승혜는 그곳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에 입학한 며칠 후였습니다. 승혜 바로 뒷자리에 앉은 개구쟁이 남학생 인조우가 승혜의 등을 연필로 쿡쿡 찌르며 킬킬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왜 그래? 승혜는 뒤를 획 돌아보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냄새난다 냄새나. 네 똥구멍에서 냄새가 나. 그 말을 듣고 친구들이 덩달아 까르르 웃기 시작했습니다. 승혜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모르며 인조우를 쏘아보았습니다. 종이로 닦으니까 그렇지. 어이쿠 냄새. 인조우는 더욱 신이 나서 약을 올렸습니다. 승혜는 너무 분하고 기가 막혀 그만 울음표를 터뜨렸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변을 본 뒤 반드시 왼손에 물을 튕겨 항문을 씻었습니다. 그러자면 손에까지 더러운 게 묻을 게 뻔합니다. 그런데 숟가락이나 젓가락 같은 건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더럽고 냄새가 난다면 그곳 사람들이 훨씬 더 할 거라고 승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제에 수세식 변소를 쓰고 고급 화장지로 말끔히 뒤처리를 하는 승혜더러 냄새가 난다고 웃어대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승혜는 분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선생님한테 인조우가 호되게 꾸중을 듣는 걸로 그 일은 얼버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뒤부터 승혜는 냄새나는 아이라는 별명에 시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네.
승혜의 얘기를 들은 친구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도 교실이 떠나가라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런 재미난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승혜는 또 교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교단에 선 승혜가 인사를 꾸벅하자 친구들은 짝짝짝 손뼉을 치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굴리면서 승혜를 쳐다봤습니다. 오늘은 그곳에서 살 때 나와 가장 다정했던 친구 옹순이와 원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옹순이는 아기곰 이름이고 원숙이는 아기 원숙이 이름입니다. 승혜가 옹순이와 원숙이 얘기를 시작하자 친구들이 와그르르 웃음보를 터뜨렸습니다. 원숙이는 내가 그곳에 간 며칠 뒤부터 나와 같이 살았습니다. 내가 심심해할까봐 아버지가 마을에서 얻어온 그 아기 원숭이는 정말 깜찍하게도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옹순이는 내가 2학년이 되던 3월에 삼림조사원 아저씨가 숲에서 잡아온 것을 얻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아기곰을 내게 선물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조선이란 나라를 세운 단군 왕검의 어머니 이름이 웅녀란다. 웅녀는 원래 곰이었는데 10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고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된다고 했단다. 곰은 굴속에서 잘 참아낸 덕분에 21일 만에 예쁜 여자로 세상에 다시 태어났지. 비록 신화 속에서지만 이처럼 곰은 우리와 깊은 인연이 있단다. 그러니까 이 녀석의 이름도 옹순이라 부르자꾸나. 잘 길러오렴. 아직도 어리니까 길만 잘 들이면 집짐승보다 영리해질 거야. 이렇게 옹순이를 얻게 되어 나는 하늘에라도 오를 듯 기뻤습니다. 승혜는 옹순이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원숙이는 다 자라서 그때쯤엔 깜찍스러운 귀염성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이 온통 옹순이에게로 쏠리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쯤은 우유를 먹였습니다. 아직 어미젖을 먹을 때니까 젖 대신 우유가 좋다는 엄마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그 후부터 옹순이는 바나나도 먹고 파인애플, 물고기 등 주는 대로 무엇이나 잘 먹었습니다. 옹순이는 식성이 까다롭지 않아 기르는데 조금도 애를 먹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옹순이는 원숙이가 타고 노는 뜰 안에의 나무 위로 곧잘 기어오르게 되었습니다. 방바닥에서 뒤뚱뒤뚱 걷다가 휘딱 제주를 넘기도 해서 내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그 뒤부터 집 밖으로 놀러 나갈 때마다 옹순이를 반드시 데리고 나갔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옹순이를 안고 있는 저에게 냄새나는 아이라는 별명을 절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정말 귀엽다. 이걸 어떻게 잡았을까? 글쎄 말이야. 아기곰은 처음 봐. 하고 내 곁으로 무릎을 올려와 옹순이를 살펴보며 부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하기야 원숭이나 들개 같은 것은 어디서든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걸 잡아 기르는 집도 많아서 그곳 아이들에겐 그런 건 조금도 신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곰은 보기 힘든 짐승이었습니다. 더구나 옹순이처럼 귀엽고 작은 아기곰은 지금껏 한 번도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곳 아이들이 나를 부러워하며 내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조심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옹순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울먹이면서 온 집안을 이잡듯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옹순이는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안도 구석구석 다 찾아봤지만 옹순이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그곳 친구들과 함께 옹순이를 찾아 헤맸지만 옹순이는 영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승혜의 이야기를 듣던 반 친구들이 숲속으로 도망친 모양이구나. 아니야, 마음씨 나쁜 애가 내 훔쳐가서 어디다 숨겨놓고 내놓지 않는 건지도 모르지. 하고 저마다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니? 또 한 친구가 궁금하다는 듯 승혜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건 나도 확실히는 모릅니다. 그 뒤에 옹순이에 대해서는 꿈 얘기밖에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승혜는 옹순이에 대한 꿈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먹고 마시고 놀고 공부하는 것마저 잊고 옹순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보름쯤 후에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깊은 숲속이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가만히 살펴보고 있는데 어미곰이 옹순이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옹순이의 몸을 구석구석 핥아주며 옹순이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혜의 꿈 얘기는 한편 아름다운 동화보다도 더 멋있고 긴 것이었지만 마지막 부분만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잘 도망쳐왔어. 승혜라는 애가 착한 아이라는 거 나도 알아. 그렇지만 그 애는 머나먼 한국에서 온 애야. 머지않아 자기 나라로 돌아갈 거란 말이야. 틀림없이 너도 데리고 갈 거야. 그러면 이 어미와 영영 이별을 해야 하는데 너는 이곳에서 살아야 해. 네가 태어나고 자란 이곳에서 말이야. 승혜라는 그 애에겐 섭섭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지. 정말 잘 돌아왔어. 나는 어미곰의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숲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 원숙이를 데리고 오지 않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승혜의 얘기가 끝나자 우리 반 친구들은 모두 짝짝 손뼉을 쳤습니다.